총리 후보 지명 이후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새 정부 내각, 특히 경제 안보 라인은 반드시 정리하겠다라는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경제부총리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시되는데요. 새 내각, 윤곽 드러나면서 론스타 사건, 단군 일의 최대 먹튀,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각과 인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추경호 의원과 한덕수 전 총리와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자, 론스타 전문가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대표이자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 김득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예. 자, 론스타 사태 이거 뭐 언제적 얘기냐? 최초 나온 게 2002년인가요? 2003년. 2003년이죠. 이게 2003년부터 19년째 진행형인데 영화 블랙머니로 2년 전인가요? 예. 한번 다시 예. 예, 기억을 되살리긴 했는데 우선 론스타 사태 2003년부터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론스타 사태는 세 꼭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는데 론스타 하면 사모펀드거든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인수 과정에 불법성에 논란이 있는 게 하나인 거고. 첫 번째 인수 과정. 예. 두 번째는 매각 과정입니다. 2011년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고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 논란이 있는 게 한 꼭지이고 네. 마지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ISDS 국제 분쟁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자 정부 제소 예. 예. 중재 예. 이게 이제 ISDS 예. 한미 FTA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룩셈부르크하고의 그 조항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론스타는 4조 6천억을 달라.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제때 못 팔고 나갔기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정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거기서 뭐 1조 딜설도 간혹 들리고 있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국부 유출은 막아야 된다. 이 입장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과정, 매각 과정,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던 과정, 예. 그다음에 론스타가 이 다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파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SDS 10년간 이어지는 국제중재재판, 예. 요 과정 세 단계를 나눠봐야 된다. 자, 그럼 인수 과정부터 보시죠. 인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인수 과정은 사모펀드는 은행을 인수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법은 엄격합니다. 금산분리 원칙도 있고 네. 산업자본이라면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조력자라면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이에 20% 33%까지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떠한 조건을 따져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51%를 소유할 수 없는 대주주인데 예. 론스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울은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론스타가 서울은행에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네. 외환은행만큼은 반드시 인수해야겠다라는 각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인수를 과정에서 뛰어드는 거였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 네. 2003년도 7월에 네. 감사원과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은 10인 비밀대책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 예. 이거 블랙머니에도 나와요. 블랙문에도 나오지만 감사원 보고서하고 예. 검찰 수사 발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 회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안기부에서 소집했던 게 관계기관 대책회의인데.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이제 정부 관료가 청와대 행정관 네. 그다음에 재경부 관료 그 재경부 관료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호 당시 과장으로 은행 제독 과장으로 참여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금융위원회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원회 국장이었던 김석동 네네. 그리고 재정부 국장이었던 유일하게 기소됩니다. 변양호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해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부실 기간으로 정리를 하자. 근데 원래 BIS 비율이 한 9% 정도 예상돼요. BIS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죠. BIS가 국제은행, 결제은행을 이야기하는 거.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인데 은행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2%면 시기적 적기 시정 조치를 하고 뭐 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9%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못 건드리니까 BIS 비율을 이제 저희들은 조작이라고 하고 저쪽은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다 반영을 해서 6%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서 예외 승인으로 예외 승인 그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등. 아,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재의 위험으로 딱 평가를 하면 9%인데 미래의 위험까지를 다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거를 해보니까 건전성을 해보니까 6%로 내려간다. 그 영혼도 거짓도 좀 담는 거죠. 거짓 영혼까지 담아서. 왜냐하면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6%인데 이제 부실이 조짐이 있으니까 등으로. 등으로 예외 승인을 하는 거죠. 예외 승인. 그러니까 예외 승인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예외 승인을 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자 받아주니까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 전에는 본계약도 안 했는데 본계약을 했고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의 보고서와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뭐 어쨌든 변양호는 헐값 매각에서는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 받았어요. 업무상 배임까지는 너무하다. 정책적 결정을 가지고 라고 하지만 BIS 비율을 조작해서 예외 승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자들도 반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블랙머니 보면 BIS 비율 6으로 해가지고 팩스 팍 넣고 하는 이런 장면들 막 나옵니다. 그게 실제 모티브를 이야기한 거. 실제 팩스가 언제 도착하느냐면 그렇게 BIS를 낮춘 팩스가 그 7월에 보내요. 외환은행 담당자가. 그 영화에서는 사고사인데 실제 과로사로 또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현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수 과정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죠. 자, 인수한 대주주는 인수 이후에도 인수 전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그걸 1년에 2번씩 동일한 자격을 반기마다. 유지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그래. 1년에 2번씩 받아야 된다면서요. 법률상 수시 적격성 검사라고 하죠. 수시 적격성 검사. 근데 이거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안 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묵인을 해준 거죠.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했어. 그럼 자료 제출 안 하면 자료 제출 하라고 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게 이제 2007 그러니까 인수 이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안 하다가 마지막 하나금융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몰아서 했다고. 몰아서 밤샘 공부해가지고 시험 검사 받듯이 방학 마치는 날 파는 과정에서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쭉 몰아서 냈다는 건데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따라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가 2007년부터 자료를 제출한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금감원에. 그럼 금감원은 왜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수시 적격성 심사를 안 했을 뿐이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자본 논란입니다. 이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일본 골프장을 론스타가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130개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산업자본일 같은 경우는 계열사 합산을 해서 2조 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이 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자,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이에요. 금산 분리 정책. 왜냐하면 말하자면은 그 무슨 뭐 삼성 핸드폰 만드는 삼성전자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은행을 자기 사금고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돈이 그 기업의 사금고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금산 분리 원칙이 있는데 론스타가 알고 보니까 산업자본이었다. 그러면 외환은행을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법상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가 되고 4%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의 첫 번째 인수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시 적격성 검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네네. 시험 안에 숙제 검사를 안 하고 안 했다. 안 하다가 일본 골프장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보니까 산업자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수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그 비밀 대책회의 이후에 예외를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것도 그렇죠. 문제가 있다. 첫 이것도 번째.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예. 당시 금융정책과장의 국장이었던 김석동 나중에 이제 파는 과정에서 네. 김석동이 금융위원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이 비밀대책회의 할 때 네. 뭐라고 하냐면 예. 예외 등으로 한다면 예. 삼라만상도 다 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다. 본인 발언이에요? 네, 본인 발언이죠. 삼라만상 등자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못하니까 재정부 보고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문까지 보내줍니다. 예. 그때 이제 재정경제부에 있던 양반이 변양호.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국장이시고. 그 아래 위에요. 네. 변양호 같은 밑에 분입니다.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실무 책임자였던 거죠. 추경호 당시 은행제도과장이. 자, 그러면 매각과 보유 과정에 이런 삼라만상도 다 가능하게 하는 수를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팝니다. 파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가 예. 3년 만에 팔아요. 예, 빨리도 판다. 국민은행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총 한 2조 1천억 정도 되지만 네. 실제 그 콜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능했지만 네. 처음에는 1조 한 4천억 정도만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은행에 3년 만에 팔 때 들었던 총 각 비용이 얼마냐면 6조예요. 네. 그러니까 4배 이상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먹튀. 먹튀 4조 먹고 정도 튄다. 먹고 튀었죠. 네. 먹고 튄다라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 3년도 안 됐는데 4배 이상을 번다? 이거 먹튀 아니냐? 먹고 예. 튄다. 예. 그래서 이제 먹튀라는 단어가 론스타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먹고 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감사원 나가고 검찰이 네. 검찰 수사를 하게 되고 네네. 헐값 매각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뒤는 무산이 되고 네. HSBC한테 또 HSBC 홍콩 상하이은행입니다. 네. 여기도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한번 또 중단이 되고 예. 마지막에 2011년도에 하나금융 이 이제 사죠. 사주죠. 예. 그런데 이 과정도 김석동 위원 당시 그 막 삼라만상을 이야기했던 김석동 국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네. 대법원에서 예.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해라. 그래서 천천히 해라는 거였고 예. 그 3월에 산업자본이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이거 몬스타가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유죄가 확정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 보유분을 매각 명령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11월 달에 매각 명령을 어렵다. 하는데 예. 산업자본으로 안 보고 네. 그러니까 금융조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10% 초과분만 매각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자본이면 아까 금산돌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자본이면 훨씬 더 매각 명령을 많이 해서 먹튀를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4%만 하게 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에 그 골프장도 130개나 있고 이거 보니까 분명히 산업자본인데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그러니까 매각 명령을 조금밖에 안 10%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10% 초과분만. 예, 10% 초과분만. 그래서 먹튀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먹튀가 거죠? 왜 가능했냐면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조금만 더 시간이 설명을 없어서 드리면 아니요. 여기는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 예. 추경호 지금 거론되는 경제부총리가 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이것도 실무 총괄하고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그렇기 자,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제도과장으로 등장을 하셨고요. 추경호 씨가 의원이. 그다음에 매각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ISDS. 그러니까 ISDS는 론스타가 아까 말씀드렸죠. 4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2배밖에 못 먹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본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제 미국에서 ISDS를 제기를 합니다. 분쟁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금액이 5조 정도 되는데 예. 이 금액이 뭐냐면 그 HSBC에 팔았으면 예. 내가 제대로 받았을 그때도 6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봤다라고 네. 하고 세금 등 합쳐가지고 5조 5천억을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5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을 네. 돌려달라라고
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정에서 네. 2년 전에 KBS가 자료를 입수합니다. ISDS 서면을. 네네. 그 서면을 입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 등장하는 게 두 가지 저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 네. 산업자본임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요. 속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론스타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그 계속 보유 과정에서도 자기는 계속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사실은 산업자본인데 라고 하는 걸 계속 냈어. 근데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에서 안 해. 근데 이번에도 ISDS 문거 보니까 산업자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정부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ISD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네. 산업자본임을 우리를 속이고 기망하고 네. 불법 행위를 했다 한국에서. 네. 네.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근데 그 주장을 안 하던데요. 그 주장을 그러니까 안 하고 양측이 안 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나와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ISDS에서 일부 패소될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외국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 전문 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 근데 이 ISDS 정부 태스크포스 단장이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맨 처음 단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양쪽 주장, 그러니까 산업자본 주장을 양쪽이 안 하는 거로 합의했을 때는 네. 국무총리 조정실장으로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단장이었죠. 그러니까 TF 단장이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기재부 차관으로서 팀원으로 참여를 했고 네. 그 결정을 산업자본이 아닌 걸 양측이 합의할 때는 예. TF 단장이었던 거죠. 네. 그런 주장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변호사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주장인데 상대방에게 한국 정부는 그런 주장을 안 하기로 했다. 그때 단장이 정부 측 TF 단장이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추경호 단장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 나오는 오늘은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게 뭐 김현장이 론스타를 대리를 했단 말이죠. 본인은 김현장에서 대리하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럼 이 론스타에서 어디에 등장을 론스타 사태에서 어디에 등장을 했냐. 아직 ISDS 판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론스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타협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쪽에서 네. 타협안을 내놓기로 1조 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9,700억이면 우리 타협하고 그만두자라고 이제 제안도 한 상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한덕수 총리 관련된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추경호 의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세 장면에서 다 등장을 했네요. 또 이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시간을 잡아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